사실 제 목표는 이 100일 동안 딱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게 된 종목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탄핵 결정이 이번 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계엄 풀베팅 선언 이후의 수익은 어떠신가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후에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2024년 11월 10일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지금까지가 약 94일 정도 흘렀는데요. 사실 제 목표는 이 100일 동안 딱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는데, 뭐 거래일로 따지면 한 65거래일 정도가 되겠죠. 아직 한 4거래일 정도 남게 했지만 1억까지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에 반도체에 대한 일정들도 남아있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5%나 급등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 5%나 급등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개별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차트 먼저 살펴보면, 제 지난번 방송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때부터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일은 어제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난 매수세로 매수를 했고, 오늘까지도 이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엔비디아의 AI 최대 행사인 GTC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HBM 퀄텍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또 반도체도 봐야 되는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1월 말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급락을 하던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겪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로서 급락을 했었던 미국의 주가도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이루고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한 달 반 동안 하락했었던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5% 상승에 힘입어서 1.7% 정도 급등을 했고, 오늘과 같은 경우서도 전혀 나쁘지 않은 게 갭상승한 것을 그대로 갭을 메꾸는 하락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어제와 오늘 이어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방송부터 경고드렸던 것은 공매도 재개가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많이 급등했었던 방산이나 조선주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어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신고가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배터리 종목들은 공매도 수주 잔고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수주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이 3월 5일 수요일이었는데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지난 방송일 촬영일은 2025년 3월 5일 수요일이었고, 업로드일은 7일 오전이었는데요.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그리고 방산주이면서 신규 상장주인 사면, 이 두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한국카본과 같은 경우는 7일 업로드일 기준으로 따지면 이틀 정도 하락하고 난 이후에 3월 12일에 약 8% 정도 급등하는, 추천일보다는 현재 가격으로는 4% 정도 오른 상태이고, 고점으로 따지면 한 7%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카본은 제가 조선기자재 LNG선 관련된 주라고 설명드렸는데요. LNG선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방산주이면서 신규 상장주인 사면인데요. 사면은 촬영일 이후로는 약 5% 정도 올랐지만 업로드일 이후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박스권을 두 달 동안 이루고 있고,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위에 10% 정도 급등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 박스권의 하단까지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현재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위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만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들은, 주식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약 한 달에 2번 정도 추천 방송이 나가고 있고, 이 종목 리스트들을 저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산의 세트리가에도 오늘자로 신고가가 나왔고,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신고가, DHI도 선정한 이후에 약 15% 급등,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커비드 핸들 형태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2월 28일 바닥을 친 이후로는 약 20% 정도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 매매법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추천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80% 이상의 종목들을 상승해왔기 때문에 매매법을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의 종목 선정법인 수제재차에 대한 숙지 없이 무작정 종목을 사고서 보유를 하거나 또는 분할 매수를 안 하게 된다면 손실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무료 방송에 있는 종목 공부법을 보시거나 멤버십에 가입해서 7시간짜리 주식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추천 종목들을 분석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넷째 주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3월 네 번째 주 추천 종목을 하기에 앞서서 방산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방산주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전부터 정말 많이 추천을 했었던 섹터입니다. 방산주의 실적 그리고 트럼프 집권하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재료들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K2 전차 수주 계약에 대한 재료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의 해가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이번 달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방산주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주사인 하나도 거의 역사적 신고가 흐름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사적 신고가, 하나시스템 오늘자로 역사적 신고가, 현대로템 오늘자로 역사적 신고가, LRG 넥스원도 3월 6일 역사적 신고가, 이런 식으로 방산주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역사적 신고가 흐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공매도 세력의 하향 리포트 하나만 나오게 된다면 약 10% 이상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오른 조선과 방산주 섹터는 지금부터 신규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알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게 된 종목은 사실 주도주는 여전히 조선과 방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선과 방산이 공매도 시행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반도체와 전력전선 같은 실적이 기반되어 있으면서도 최근에 많이 하락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전력전선의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로닉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수제재차 종목선정법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옴을 알 수가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24년도에는 23년도에 영업이익이 2배가 될 정도로 굉장한 실적주입니다. 현재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2년간 10배 정도 올랐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하락을 하게 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 계획을 철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AI 회의론이 대두돼서 급락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 3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현재는 120선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2025년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로닉은 여전히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자리에선 다시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약 2년간 10배 정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발 악재로 인해서 1월 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박스권의 상단으로 잡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되면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HBM의 PSK 홀딩스인데요. 반도체 종목들은 2024년 6월, 7월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폭락과 함께 같이 급락을 하게 됐고 12월 달에 바닥을 친 이후에는 현재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 PSK 홀딩스를 수제재차 종목 분석법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는 단기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1년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약 70만 주 정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2, 23, 24년도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22, 23, 24,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는 약 3배 정도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그런 굉장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재료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5%를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고 HBM 콜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역시 HBM 관련된 주인 PSK 홀딩스에게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PSK 홀딩스는 23년 3월부터 24년 7월까지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현재의 4만원 선은 지켜가면서 이 안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동평균선 수렴한 이후에 중장기 이평선인 현재 61선과 120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만원으로 잡고 위에 상단은 121선과 60일 돌파 시 추가 매수 그리고 돌파 실패 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면 남은 3월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3월 네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전력전선주의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 반도체 HBM 관련된 주인 PSK 홀딩스 이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년 11월 10일에
모든 시드를 투자해야 된다는 풀베팅 선언을 한 이후에 3개월이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계엄령에 따른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남은 3월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4월 초에는 다시 4월에 실적 시즌에 대비한 실적주 중심으로 종목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우리 유튜브 멤버십에 같이 가입하셔서 좋은 수익을 함께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